자, 100마고 11번부터 15번. 얼른 진도 나가죠. 자, 16번부터 20번까지 다 한꺼번에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17번부터 20번이 여러분 이번에 9월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는 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는 이 자료 있잖아. 이 자료가 이 회사에서 만들어지는데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득이하게 15번으로, 그러니까 5개, 5개로 잘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가, 그러니까 오늘 이 촬영을 하는 기점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아마 목요일부터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영어 시험이 만약에 목금에 걸렸다, 그럼 이제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인 거고, 만약에 월화가 걸렸다라고 하면 다행히 그 다음 주로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중요한 건 사실 어차피 똑같은 게, 결국 여러분들 해당되는 시험, 해당되는 수업에, 아니, 해당되는 시험 직전 날에 그 해당되는 과목의 공부만 집중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다음 주로 밀린다고 해서 영어가 뭐 스터디 플랜이 더 좀 풍부해진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국영수 위주로는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아무래도 일단 선생님들이 좀 이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셨어. 그러니까 9월 평가원 거를, 9월 모의고사 거를 뒤에 이제 내지문을 주실 거면 한 16번까지는 그래도 한 지난주에 다 나눠줬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연돼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간이 좀 벌려서 1번부터 10번과 교과서에 대한 준비가 꽤 탄탄하게 준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은 이제 제가 그냥 계속 랜덤으로 계속 문제 섞어가지고 계속 배부해 드릴 테니까 그거 풀면서 교과서랑 똑같이 훈련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최대 15번 아니면 못해도 14번까지는 지금 진도를 빨리 빼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아니면 못해도 토요일까지는 진도가 전부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학사 일정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 때 오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웬만하면 꼭 오셔야겠죠. 시험에 임박했으니까 시험 마지막 주에 내신 클린이니까 토요일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밀착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으면 좀 봐주고 이럴 테니까 꼭 와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좀 오십시다. 다음 주 화요일은 시험이 임박하긴 했지만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 저기 아직은 시험 그래도 그 전에 하루가 더 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어가 좀 빠듯하니까 화요일은 좀 와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화요일 2시간은 꼭 저한테 와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당연히 여러분들 내신 기간이니까 목요일은 등원하지 않고요. 일단은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등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어 시험 언제인지 물어볼 텐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영어 시험 일정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지난 기말고사 때랑 똑같이 오답 분석 좀 하고 오답 노트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나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이번 내신 대비 프로세스가 어떠했는지 서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피드백 하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수능 준비 조금 하다가 어차피 그럼 또 다시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겠죠. 기말고사 보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는 여기서 거의 끝나겠죠.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끝나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고, 이젠 진짜 실질적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입시 전략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져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11번 질문부터 얼른 진도를 나갈게요. 11번부터 15번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냥 할만한데 라고 하면 할만할 수 있는, 그렇다고 엄청 어렵진 않지만 반대로 내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내용이 꽤 빡셀 수 있으니까 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학교 진도 내용은 맞춰서 다 필기하시고, 자, 이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네거티브는 너네가 부정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이랑 수학에서 쓰이면요. 파지티브는 양성, 플러스, 그리고 네거티브는 음성,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 애들도 그냥 마이너스 3 degrees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영하 3도라고 하잖아요. 0보다 아래 있는 수. 그래서 마이너스 3도를 우리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지만 얘네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잘 안 해요. 얘네는 네이거티브 3라고 하니까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음수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숫자에서, 즉 수학에서 배우는 그 정수 단위 있죠? 정수에서 양의 수,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0을 합친 게 정수잖아요. 그래서 네이거티브 넘버스는 음수예요. 자, 그럼 음수가 요즘에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음수는 a lot more abstract. abstract는 추상적이냐는 뜻이죠. 자, 너네 왜 1, 2, 3, 4, 5, 6, 7, 8은 자연수고, 그지? 왜 자연수야, 이름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숫자의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구체적이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내 앞에 바구니 귤이 4개 있으면 우린 4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귤이 마이너스 4개라고 하는 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음수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추상적인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대 인류가 자연수밖에 셀 줄 몰랐잖아. 그러다가 이제 0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음수의 체계가 생기면서 수학과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엄청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0의 발견과 음수의 창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양의 숫자,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의 정수에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더 추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쿠키 4개는 볼 수 있지만 마이너스 쿠키 4개는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여요. 그래서 빛, 아니면 추운 온도, 그리고 파킹 가라지, 지하 주차장 같은 걸 셀 때요. 자, 지하는 0, 1층, 2층, 3층인데 밑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려.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도입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음수는 추상적인 숫자 개념이지만 일상에서 자주 활용된다 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still. 근데 still은 그러나죠. 어제 흐름이 전환됐어요.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haven't quite made peace with negative numbers. 자, 부정적인 숫자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었던 적이 없다라는 건 뭐야? 잘 못 지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긍정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주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부정적인 얘기로 출발하기 시작해요. 저렇게 자주 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 모두가 다 음수와 잘 지내지는 않아요. 라고 하네요. 자, people have invented all sorts of funny little mental strategies.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음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잘 봐야 돼. 사람들은 여태까지 쭉 발명해왔대. 모든 종류의 재밌는 사소한 정신적인 전략을. 자, 그 정신적인 전략의 사이드 스텝은 뭐냐면, 여기 앞에 예를 들어 니네 막 똥이 있다 쳐. 똥이 아니면 누가 토해놨어. 그럼 그거 그대로 밟고 가는 사람 어딨어? 어떻게? 사이드 스텝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야.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avoid, 회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dread는 끔찍하냐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끔찍한 부정적인 표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내가 봤을 땐 필자가 노린 것 같기도 한데 네거티브가 기본적으로 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니네 코로나 음성 반응 했들도 네거티브라고 뜬단 말이야. 그래서 네거티브가 지금 여기서는 음소스였는데 여기 좀 보면 뭐예요? 이런 좀 부정적인 기운, 이게 그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좀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수 같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예를 들면 나도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 매출이 막 계속 있다가 갑자기 매출이 감소해서 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진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렇게 무서운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재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음수, 즉 마이너스라는 표시를 피하려고 하는 깜찍하고 발상이 깜찍한 그런 전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부터 3번은 하지만 사람들은 음수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음수 표기를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는 음수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잘 지내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수 표기를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4번. 그래서 mutual fund statements.
스테이먼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를 텐데 저거는 이제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나중에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가면 좀 배울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한 회사에 돈과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나타낸 문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이제 펀드의 뮤추얼 펀드를 뮤추얼 펀드라고만 내가 알고 있어서 이걸 한글로 뭐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투자야, 투자.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알려주는 그 용돈 기입장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회계사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쓴 글들이나 아니면 손실. 그러니까 그 회계 보고서 관련된 데에 손실이 프린트, 인쇄될 때 마이너스로 안 되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흑자는 파란색 내지는 검정색으로 하고요.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의 표기를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지? 아니면은 parenthesis 이거는 그거죠. 괄호, 괄호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음수 표시를 안 하고 또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해요. 그지? 그래서 마치 뭐인 것처럼 그 어떤 음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시죠. 그지?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예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회사, 증권에서도 이제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그리고 이거 율리우스 카이사르야, 카이사르. 그 관노라 완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그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영어에서는 시저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100년에 태어났다고 하지 마이너스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는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표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underground level, 지하. 레벨은 층이란 뜻이야. 그래서 지하의 층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B1, B2 하잖아. 그 B가 basement란 뜻이야. 그래서 지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 이런 식으로 B를 통해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안 쓰네.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temperatures are one of the few exceptions. 자, 근데 여기에는 딱 몇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도 알려주는 거죠. 여기 folks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특히 여기 이타카라는 이 뉴욕 지역에서 마이너스 5도라고 얘기를 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0보다 아래 있다. 그래서 영하라고 하죠. 영하 5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어쨌든 온도는 근데 예외로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마이너스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예외 사항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few라고 돼 있죠. 이제 찔끔이야, 찔끔. 애초에 예외는 그렇게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So there's something about that negative sign that just looks so unpleasant. 그래서 뭔가 음수는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내죠. 그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음수는 불쾌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최대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려 한다 라고 하면 모든 예시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날씨도 이건 제 뇌피셜인데 다른 애들은 좀 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막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잖아. 지하 하강하면은 땅 밑으로 꺼지면 뭔가 죽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기원전이라는 건 그 전에 사람들은 다 그러면은 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좀 다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냥 날씨는 그냥 춥다. 추워. 근데 어쩌라고. 좀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저기에는 좀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담기는 게 다른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비하면 좀 덜하죠. 그래서 어쩌면 얘만 예외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걸 굳이 회피한다는 건 딱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 아닐까? 병원은 너네 4층 무조건 4라고 안 써있죠. 다 F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를 바꾸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4층이란 건 알고 있는데
왜 쓰지 않는 거야? 병원에서는 그게 죽을 사자와 발음이 똑같으니까 죽음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불길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다른 영어, 특히 영어 4, F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불길한 느낌을 줄 것 같으면 그걸 최대한 피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음수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음수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이니까 음수를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최대한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11번 질문 좀 그 문장 하나씩만 볼까요? 자, 이제 3쪽부터 하나씩 이 문장이 특이하게 거의 다 별표일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해당되거든. 근데 다 보면 짜잘짜잘해요. 그래서 핵심만 딱 집어, 알겠지? 자, abstract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라면 이거를 invisible 같은 단어로 좀 바꾸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추상적이다라는 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invisible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법이죠. 뭐뭐에서 뭐뭐까지 from A to B가 되죠. 그러니까 from과 to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content가 아니라 contending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문법 깨알 문법 하나 있고요. 자, 2번. Still many of us have quite made peace with negative numbers. 자, 잘 지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get along with 같은이라고 바꿔야겠네. PP니까. 그래서 get along with 하면은 뭐뭐 잘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et along 같은 걸로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의어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두 개 정도만 핵심으로 잡아줄게. 너네 공부할 때 편하게. 자, 사이드 스텝은 아까도 얘기했죠? 옆으로 이렇게 옆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는 거라고. 그래서 avoid가 아주 제격이었죠. 피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dreaded는 이 끔찍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 이건 단어가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냥 단어장에서 잡아줄게요. 이거는 되게 뜻이 많겠네. 그지? 좀 뭔가 부정적인,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의 표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길하다. 하나 조금 어려운 단어 잡아드리면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유의어 좋아하시니까 오미너스. 오늘 이렇게 기침이 오미너스는 불길한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안 좋은 징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 ominous라는 단어를 쓰니까 저거 단어 조금 아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단어를 고르실 때 한 저 정도 단어까지는 그래도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4번부터는 예시가 나오잖아요. 자, parenthesis with no negative sign to be found. 자, 얘는 sign이 수식 대상이고, 그래서 요거는 좀 수동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발견되지 않는 그, 그 어떤 음수의 신호도 없이, 그러니까 with no는 without이라고 하면 될지, with no는 또 그냥 without으로 바꿔도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부정적인 발견이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은 채로 이런 느낌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여기가 전치사 구니까 동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투부정사, 즉 준동사를 통해서 수식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너무 진부하죠? 텔은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타동사니까. 그래서 여기 목적어 자리니까 얘는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garage인데 have가 has가 아니라 have네. 왜? 주어가 levels니까요. 층들, 그러니까 복수로 돼 있으니까 스위치 조심하시고요. 6번은. 자, 그 다음에 7번 that. 자, 이건 뭐냐면 temperatures are one of the few exception 하고 이게 땡땡 처리했잖아요. folks do say. 이 do는 조동사 do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say의 의미를 강조할 때 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로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진짜로 얘기를 하곤 해. 특히 여기 이타카라는 뉴욕 지역에서. 자, 이거는 그냥 삽입구고 버리고 얘가 목적어가 돼요. 알겠죠? say가 타동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접속사 자리가 되겠죠. 자, 이 중간에 삽입구 때문에 중간에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못 보게 하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조금 빡세겠죠. 그래서 이거 유의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는 fox, 동사는 say, 목적어 that. 그래서 명사절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8번. There's something about that negative sign that just looks so unpleasant. 딱 봐도 동사인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negative sign 끝 됐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법 되게 별거 없죠? 그러니까 단독 문법으로 내기에는 너무 파괴력이 애매하고 그러자니 이거는 어휘를 내자니 어휘도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조금 힘줘서 몇 개 좀 잡다 그러고 쓱 끝나지. 그럼 딱 봐도 뭐겠어 이거? 중심 내용이야 이거. 중심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인간은 음수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해서 음수 표기를 회피한다. 회피. 그래서 인간은 음수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해서 음수 표기를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자,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는 게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사실 병원에서 4층 써도 상관없죠. 환자들이 4층에서 치료받아서 죽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신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솔직히 과학적인 방법도 객관적인 방법도 아니죠. 4층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환자가 죽었다고 해서 4층에서 치료받아 죽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감정적이고 좀 인간의 어쩌면 이성적인 부분과는 관련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가 얼마나 그만큼 되게 인식을 하는데 인식 체계에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했을 때 안 좋은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연현상인 날씨를 나타내는 건 마이너스 5라고 그냥 하면서 나머지도 다 음수인데 나머지는 다 인간에게 좀 불길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안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 갖는다고 생각한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측면인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비이성적 측면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음수 표기를 회피하는 게 인간의 대단히 멍청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성적이진 않은 거잖아. 그지? 이성적이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라서 예를 들면 생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명품 2천만 원짜리 선물해줬다 쳐봐. 그럼 그 사람이 그 2천만 원짜리 왜 선물했을까? 가방은 5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싸고 더 좋은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2천만 원짜리를 사서 그 사람한테 선물했을까요? 그것도 인간의 비이성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지. 이거 무조건 막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는 나빠. 이렇게 평가한 거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괜히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요거는 어차피 우리 서술형도 안 나오고 그리고 서술형도 낼 것도 없죠. 문법도 약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심 내용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용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털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찝어드린 문장들만 위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12번 넘어갈게요. 자, 12번 9쪽 피시면 되겠죠? 9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 길이가 좀 빡빡하죠. 자, 일단 좀 보면 observational studies 이거는 관찰 연구예요. 관찰.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사회탐구에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연구법에서 실험법을 관찰법을 아마 공부한 적이 있을 텐데 자, 일단 인간을 관찰하는 연구는 당연히 쉽겠습니까? 아니겠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불규칙적이고. 그지? 그러니까 인간을 관찰하는 연구는 당연히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인간을 관찰하는 연구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봐봐. 제대로 통제가 될 리가 없겠죠. 그지? 자, 인간을 관찰하는 연구는 제대로 통제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2번 humans live 왜냐면 인간이 서로 다 각기 다른 생활 양식으로 살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본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 10년 전만 해도 1위 암 발병 압도적 1위가 위암이었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짜게 먹어서 막 찌개, 막 그 국밥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짜게 자극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위암이 발병률 1위래.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관찰 연구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위암이 1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뭐야? 위암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위암이 그러니까 즉 암의 발생은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생길 수도 있구나.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자, 그래서 따라서 they are insufficiently homogeneous. homo가 하나란 뜻이야. 그래서 homogeneous는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게 homogeneous예요. 근데 그게 insufficiently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합한 실험 대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이 통제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these confounding factors. 그래서 요건 이제 관찰법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 뭐 얘기한 거예요? confounding factor. confound는 함께 섞인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교란 변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란시킨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외생 변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란 변수는 undermine. 자, 이건 진짜 지금 내신에서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도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운드는 합리적인이죠. 우리 지난번에 저기 너네는 아니구나. 자, 사운드는 명사로 쓰면 소리란 뜻인데 형용사로 쓰면 건전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운드가 이제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인데요. 동사나 명사로 쓰면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소리가 맞아요.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면 건전한, 온당한 이런 뜻이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서로 다른 두 단어였던 게 그냥 발음이 겹쳐지면서 합쳐진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로 치면 길이 굽이 굽다랑 그 다음에 고기를 굽다가 하나의 굽다로 합쳐진 거 있잖아. 그거 서로 원래 다른 단어거든. 왜 다른 단어냐면 고기 좀 구워줘라고 하는데 길이 너무 굽어서 늦었다. 이거 봐, 그지? 하나는 계속 굽으로 가는데 고기는 구워로 바뀌지. 이게 원래 다른 단어여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였는데 한 자음이 사라지면서 그냥 겹쳐진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운드는 형용사형을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서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인과적인 결과를 내기에 뭔가 합당한 결과를 끌어내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건 그러니까 뭐가 결국 되풀이 되는 거야? 요거. 실험이 제대로 통제될 수 없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자, 인간의 관찰 연구에서 인간의 관찰 연구는 인간이 충분히 동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란 변수가 발생한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과관계 도출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간의 관찰 연구는 인간이 충분히 동질적이지 못해서 교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과관계 도출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onfounding factors are variables. variable은 명사 쓰면 변수란 뜻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이름이 variable이에요. 그래서 교란 요인은 변수인데 that make it difficult for epidemiologists. epidemiologist는 역학을 조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 역학조사 진짜 많이 썼잖아. 2020년, 21년에 그 코로나 때 역학조사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퍼진 원인이 어딘지 계속 추적해 나가는 거. 그거 하는 사람들이 epidemiologist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뭔가 어렵게 하겠죠. 뭐를? isolate the effects of the specific variable being studied. 연구가 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변수를 isolate, 따로 떼놓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변수를 고립시킨다, 변수를 따로 뗀다라는 건 결국 실험을 내가 원하는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통제한다는 건데 그 통제가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5번부터 8번은 결국 이제 for example, 타베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예시를 드는데 since many people who drink also smoke. 자, 담배를 피는 사람, 즉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담배도 핀대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되게 어려웠대. 결국 알코올 섭취랑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야. 왜냐면 결국
술도 1급 발암물질인데 담배도 그에 못지않은 압도적 1급 발암물질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암 환자가 돼버리면 뭐 때문에 암 환자가 됐는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유사하게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researchers in the famous Framingham study, 자, 유명한 그 Framingham study에서 연구원들이 뭐를 찾아냈냐면 엄청난 상관관계를 찾아냈대요. Between drinking and coronary heart disease. 자, 커피를 마시는 것과 심혈관 질환 사이에서의 그 엄청난 상관관계를 찾아냈대. 실제로 그거라며 커피 과도하지 않게 적당히 식사 후에 마시면 확실히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근데 이제 그 일정치를 어느 순간 도달해서 넘어버리면 뭐라더라? 일단은 카페인이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수면의 질이 박살나고, 근데 이 수면의 질이 박살나는 게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일단 새벽에 안 자면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새벽에 안 자고 계속 일어나니까 뭐 하기 쉬워, 일단 인간이. 야식을 먹기가 쉬워. 그러니까 야식을 먹으면 이제 속 더부룩해지고 살찌고 막 다음날에 얼굴 퉁퉁 붓고 막 이 개판 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존감 떨어지니까 이제 또 막 집에 가서 또 야식에 기대고 의존하고 중독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몰락으로 빠지더라고. 그래서 커피는 이제 많이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 봐. However, 근데 most of this correlation disappeared. 근데 이 상관관계가 사라져 버렸대. 연구원들이, 왜냐면 어떠한 사실로 교정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많은 마시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커피 마시면서 담배까지 펴버린 거지.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결국 그 담배 때문에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결국 교란 변수는 영향을 실험에 끼치는 영향을 분리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부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사람은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술, 담배, 커피 이거 다 하면 망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번, 10번이 이 교란 변수의 특징을 알려주는데, 만약에 교란 변수가 known, 알려졌어. 그럼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적어도 고칠 수라도 있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알려졌을 때가 문제인 거야. 안 알려지면 얘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인과관계의 신빙성을 당연히 박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가중하는 원인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교란 변수가 식별됐어. 그러니까 심지어 식별도 어려울 거 아니야. 교란 변수가 식별됐어. 그리고 교란 변수가 식별되지 않았어. 자, 식별되면 문제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가설을 정정하면 돼요. 실험 결과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실험 결과를 수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문제가 없죠. 찾으면 다행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식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실험 결과의 신뢰성이 손상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랑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관찰 연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지. 자, 이 질문은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그대로 머릿속에 쎄다 박으면 돼. 자, 근데 어렵지 않아. 인간을 관찰하는 연구가, 인간의 문제는 맨날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동물은 좀 그나마 낫지. 근데 인간은 진짜 너무 다채롭잖아, 사는 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교란 변수가 생겨버려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도출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또 게다가 뭐냐면 교란 변수는 실험에 끼치는 영향을 분리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떼지도 못하고, 심지어 뭐 하기도 해? 식별도 어렵죠. 그러니까 식별되면 다행인데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부정확한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오히려 실험 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관찰 연구는 조금 꽤 제한적인 특성을 띈다라고 이렇게 핵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질문은 질문이 아무래도 좀 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면 시간을 버리게 하는 객관식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백마고가 이제 앞쪽에서 한 1쪽에서 3쪽 사이에서 이런 문제 한 두어 개 더 내죠. 그러니까 시간을 너네가 소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문제를 이 지문에서 내기가 좋지. 왜냐면 지문이 기니까. 그리고 아니면 서술형인데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properly. properly는 적절하게잖아요. 자, appropriate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appropriately. P-R-I-A-T-E-L-Y. 자, appropriately. 적절하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충분히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고요. homogeneous는 똑같다, 동질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identical 쓰면 딱이겠죠. 동일한이라는 뜻이니까 identical. 자, 그 다음에 undermine, 손상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요거는 undermine 말고 요것도 될 수 있어요. compromise. compromise. 쌤, compromise 타협하다 아니에요? 좋은 뜻인데. 자, 부정적으로 쓰이면 compromise가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딱 undermine과 부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평소에 어휘 제대로 안 해오는 애들이라면 개털리게 만들 수 있겠죠. undermine의 유의어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compromise 꼭 기억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요거 백마고 선생님들이 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꽤 높게 듭니다. 알겠죠? 사운드는 이제 합당한 이라는 뜻이나요? reasonable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자, 합당한, 논리적인 이런 뜻으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자, isolate는 따로 분리하다, 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separate라고 바꿀 수 있죠. 자, 이건 딱 봐도 너네 어떤 느낌이나 단어 문제로, 즉 어휘 문제로 출제하기 딱 좋죠. 자, 그리고 이 variable을 수식하는 분사구.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도 볼 수 있어? which is가 생략된 관계절의 형태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variable 수식한다, 즉 준동사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since는 무슨 뜻이야? 왜냐하면 이제 cause 뭐뭐 이래로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을 나타낼 때 쓴 거고요. 그리고 have difficulty 이거 중딩 때 배우는 거잖아. have difficulty 나오면 여기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무조건 동명사에서 ing 나와야 돼요. determining 즉 ing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significant는 상당한 상호작용, 상관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이죠. 그러니까 뭐 notable이라든가 noticeable 같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네, 뭐 remarkable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 이렇게 단어 짜잘하게 많이 쓰이는 거는 제가 나중에 단어장에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만 일단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disappear는 이제 사라졌다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뜻으로 단어들이 좀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most of this correlation disappear 사라졌는데 자, that for the fact that 자, the fact 나오기 지겹다 이거 동격이죠. 그러니까 동격이니까 접속사 대시 쓰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undermine 아까도 말씀드렸죠. compromise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draw는 타동사인데 왜 목적어가 없지? 자, withdraw from epidemiological surveys가 앞에 있는 conclusi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볼게요. 됐지? 자, 인간 관찰 연구는 교란 변수의 존재 때문에 연구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자, 인간 관찰 연구는 교란 변수의 존재 때문에 연구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당연히 이거는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실험 결과 A, B로 땅땅 뚫어가지고 그 요약 문제 내기도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이런 내용 문제 같은 거 좀 있잖아. 그러니까 선지 일부러 영어 되게 길게 해가지고 너네 시간 뺏는 문제 있지. 그런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지금 안 나오는 시점에서는 12번 지문이 킬러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12번 문제는 좀 시간 뺏는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을 좀 시간을 재고 좀 푼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 압박을 견디는 연습 좀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12번 문제는 킬러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뺏고 너네가 시간에 허둥지둥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훈련해라 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자, 다 되신 분은 16쪽으로 오시면 되겠죠. 자, 잊혀질 권리네요. 자, 잊혀질 권리. 자,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인간이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존중받아야 할 권리 이런 거는 뭐 다 아실 텐데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내용이 저도 예전에 한번 신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자,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13번 질문은요.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가 뭐를 의미하는지만 이해하면 끝나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은 근데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잘 보세요. 자, the right to be forgotten. 자, 시작부터 딱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 자, 잊혀질 권리는 권리인데 그게 뚜렷하지만 뭐래? 관련이 있대. 뭐랑? 사생활의 권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는 사생활의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기는 한데 근데 관련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왜 관련이 있나라고 보니까 자,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다른 것들 사이에서 the right information traditionally regarded. 그래서 요거는 정보에 대한 권리인데 그게 전통적으로 여겨졌다는 거야. protected or personal, not to be revealed.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생활 사적인 권리는 결국 정보가 자기한테만 조금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보호받도록 해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알겠지? 사적인 정보를 지켜주는 권리가 이제 사생활 권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근데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contrast. 근데 요거는 잊혀질 권리는 can be applied to information that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공적인 영역에 있는 정보에 적용이 된대. 알겠지? 자, 잊혀질 권리는 사생활 권리와 구분되지만 연관된다 라는 거죠. 자, 잊혀질 권리는 사생활 권리와 구분되지만 연관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생활 권리는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개인정보는 보호받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잊혀질 권리는 공적 영역에 있는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서로 대립이죠. 그래서 내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 메모 같은 거는 나만 볼 수 있는 사생활의 권리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정부가 공개해 놓은 뭐 나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거. 아니면 특히 이제 공적 영역에 있는 게 아마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닐까? 성범죄자나 이런 사람들 그 출소하면 교도소에서 나오면 그거 하잖아. 그 전자발찌 부착하고 그 사람들 3개월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동사무소 가서 사진 찍어서 그거 다 올려놓거든. 그대로 어디 살고 얘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사진 막 전후 좌우 다 찍어서 그 경찰청 막 그런 사이트에 올려놓거든요. 그런 정보를 좀 얘기하지 않을까요? 공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나에 대한 정보. 이제 자, 그래서 the right to be forgotten broadly includes the right of an individual. 그래서 광범위하게 잊혀질 권리는 어떤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냐면 영영 define 규정되지 않을 권리를 얘기한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의 정보에 의해서 한 사람이 낙인 찍히는 거를 막는다라는 거 아닐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보호한다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one motivation for such a right is to allow individuals to move on with their lives. 그래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동기, 목적은 결국 뭐가 되냐면 개인들이 계속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Not be defined.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지. 그 뒤로 그 사람을 그 교도소를 갔다 왔고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사람을 못되게 굴거나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잊혀질 권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도 대표적이지 않을까? 연예인들도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과 광고 같은 데서 다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그럼 이제 3년 후에 이제 다시 복귀해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제 예전에 그 음주운전 했던 걔 아니요? 이렇게 무조건 그 사람을 음주운전 범죄자로 몰아가서 계속 그 사람을 그걸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잊혀질 권리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시까지 들어주네요. It has long been recognized in some countries. 심지어 이게 몇몇 국가에서 인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 유럽이 이제 대표적인 인권 선진국이잖아. 그래서 영국, 뭐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past criminal convictions, 과거의 범죄 그 선고가, 유죄 선고가 결국은 그냥 spent, 그러니까 한 번 됐으면 끝난 걸로 봐야지. 그게 결코 지속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잊혀질 권리는 한 개인의 과거 특정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낙인 찍히는 거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Despite the reason for suppor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근데 이런 잊혀질 권리에 대한 근거로 이걸 지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sometimes come into conflict. 그치? 자, 이렇게 그래도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랑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는 대부분 이런 말들이 명시되어 있죠. 국가는 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은 행복 추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은 천부적으로 부여된 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결국 자기가 어쩔 수가 없는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불가항적인 외부적인 압력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법리적인 분석만 해보더라도 요거는 일단 지켜주는 게 정당해 보이죠. 그지?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헌법으로 명시했던 건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힘은 대단히 강한 거죠. 뭐 유엔 헌장이나 이런 데도 써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알겠어. 좋은 거 맞잖아요. 근데 다른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formal exceptions. 그래서 공식적인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re sometimes made for security or public health reason. 공공의 건강과 보안의 이유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진짜 입에 담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얘기해 볼게요. 딱 정확한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5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했다 칩시다. 어쨌든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서 사법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5년이라는 징역형을 통해서 죄를 씻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가가 그 뭐지? 전자발찌 부착 및 성범죄 알림이 거기에다 게시? 뭐 그게 몇 년 동안 하라고 돼 있거든. 예를 들어 3년을 받았다 치자. 그러면 이제 얘는 나와서도 3년 동안 그거를 계속 찍어서 신상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성범죄자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이사 오면 그 메일로 다 교부되잖아요. 당신 주변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으니 아니면 거기서 살고 있고 이번에 출소해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이런 그 우편이 집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낙인이 찍히는 거지. 그지? 그럼 어쨌든 5년 동안 살고 와서 죗값 다 받았고 그리고 당사자와 피해 합의도 하고 선처도 구했고 다 했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반성 많이 했는데 근데도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3년 동안 결국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공식적인 예외사항, 즉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예외사항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는 어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싫으면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죠. 미친놈들이야. 네. 자, 다만 잊혀질 권리는 다른 권리와 상충되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잊혀질 권리, 오케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잊혀질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인정할게. 근데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낮게 평가받는다는 뜻이야. 중요한 권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쯤은 눌러도 돼라는 암묵적인 신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야, 이게. 알겠지? 너가 만약에 잊혀질 권리를 제대로 온당하게 누리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은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짓거리를 아예 하지 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너의 잊혀질 권리를 박탈할지도 몰라. 라는 게 애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압도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충되는 권리가 있었을 때 그게 그 권리가 좀 더 가치가 높고 그걸 지키는 게 좀 더 낫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자, distinct는 이제 별개, 뚜렷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related 관련이 있고요. 자, 이 두 단어는 나중에 제가 단어장에서 잡아드릴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다음 단어장에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among other things. 자, the right for information. 자, 이거는 the right to privacy is 이렇게 되죠. 이거 보어가 the right 얘가 되는 거고. traditionally regarded 요거는 앞에 있는 information 수식하는 거고요. as protected or personal to not to be revealed. 저것도 투부정사가 앞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인 쓰임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하기에 라는 뜻이죠. not to be revealed. 그래서 저기 드러나지 않기에 protected, 보호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that has been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in the public, 이 public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공적인 거. 그러니까 이건 유의어보다는 그냥 이 자체가 public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지? 빈칸 추론 같은 데서 무조건 나올 거니까 public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not to be forever defined. 자, 요거는 앞에 있는 right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쓰였죠. 그래서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to move on, allow 나오면 목적보호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투부정사 to예요. 친구 찾기니까요. 그래서 삶을 영위에 나아가고 그리고 저기 규정받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목적보호의 병렬관계 spent 다 소모됐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spent가 쓰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expire를 쓰거나 아니면 exhaust 같은 단어를 활용하면 되겠죠. 다 끝나다, 소모하다, 만료되다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me into conflict. 자, 그러면 어떤 다른 권리와 상충될 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public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잊혀질 권리는 두 개인 거야. 첫째, 공적인 영역에서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거고, 두 번째, 다른 권리와 상충될 수 있어. 왜냐면 요거는 말 그대로 formal, 공식적인 exception, 이거 반이어 잡아줄게요. 반이어는 informal이에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예외는 당연히 이거는 인권을 대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이라는 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거야. 그래서 formal은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될 거고, come into conflict는 이제 두 번째 이처리 권리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두 단어들은 다 빈칸 추론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단어가 이렇게 똥 뚫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빈칸과 요약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볼게요. 여기 두 개만 보시면 되겠네요. 순서로 나왔으니까. 자, 잊혀질 권리는 공적인
개인정보로 지속적인 사회적 낙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자, 잊혀질 권리는 공적인 개인정보로 지속적인 사회적 낙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긴 끝났고, 오늘 시간 관계상 14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자, 15번 만약 못하면 다음 수업 때 이어서 할게요. 자, 14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진짜 참 어려운 게 사회과학 계열이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면 어떤 한 원인으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기란 꽤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되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현상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에서 배우는 이런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건 지금 특히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큰 질문일 수 있겠는데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to an economist to succeed in figuring out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자, 어떤 한 인간의 선호 구조래. 선호 구조를 연구해내는데 성공한 경제학자한테는 그러니까 이 선호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understanding whether the satisfaction gained from consuming one good. 그래서 한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얻어진 그 만족감, 획득된 만족감이 is greater, 더 크대 than that of another. 다른 것을 샀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아이폰을 샀고 아이패드를 샀고 맥북을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 제품을 계속 사고 있죠. 물론 삼성 제품도 계속 사고는 있으나 일단 기본적인 제 휴대기기들은 거의 다 애플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경작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애플 제품을 지속적으로 삼성 제품을 구매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계속 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더 크겠다라고 분석하는 게 이게 선호 구조를 분석한다, 이해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삼성보다 애플을 더 좋아하는 애네. 그럼 얘는 앞으로 아이폰 15, 16, 17이 나오고 갤럭시가 아무리 폴드를 계속 내도 얘는 계속 아이폰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explaining behavior in terms of changes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s. 그래서 어떠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걸 뭐로 분석하냐면 선호의 변화, 어떤 내 기저의 그 마음속에 있는 좋음과 싫음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수 있대요. 이거 부정적 서술이야. 자, 그래서 한 개인의 행동을 근본적인 선호의 변화에 따라 규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부정적 서술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행동이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선호의 변화로 설명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폰을 쭉 쓰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애플이 뭐 심각한 병크를 터뜨렸다고 병신짓을 했다 칩시다. 막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 막 예를 들면은 되게 싸구려 부품을 섞어놓고 되게 비싼 척을 해서 그걸 들켰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정남이가 떨어졌다 쳐. 그럼 이제 나는 삼성으로 갈아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argue, 그래서 가령 baby boom and then baby bust. baby boom은 이제 베이비 붐 현상 알죠? 갑자기 애들 미친 듯이 낳는 거. baby bust는 저출산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진짜 저출산이 뭐로부터 야기되냐면 from an increase and the decrease in the public's inherent taste for children. 아이들을 향한 이 내재적인 취향의 변화래. 그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가격이 변화했거나 뭔가 이런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사회적인 과학자들이 unsound, 아까 사운드 배웠지? 그러니까 unsound 하면 뭐야? 비합리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의미가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선진국이 다 베이비 붐을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 이렇게 내려와요. 이건 모든 선진국이 다 똑같아. 근데
우리나라도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6, 70년대, 지금 2020년대 와서 이제 개박살이 난 거잖아. 그거를 뭐에 따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애들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좋아했고, 지금 사람들은 애들 싫어한다는 거야. 그렇게 치면은 유튜브에만 가도 육아 일기니 뭐니, 그리고 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던 아직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막 아빠 어디가 이런 게 그러면 그때도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였는데, 그때도 1.0 찍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economics, 경제학에선 이러한 주장이 뭐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을 거냐면 rise and fall in mortality, 그러니까 사망률의 증감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면 죽음을 향한 내재적인 욕구의 변화에 따라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사망률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로 칠까요? 뭐 예를 들어 영유아 사망률 있잖아. 0세부터 5세 사이 아이가 죽을 확률. 옛날에 높았겠지. 근데 지금 거의 제로에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하는 게 바뀌어서 그런 거야? 미친 소리라는 거야. 이거는 기술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 때문에 아니야? 그리고 인식의 발전? 근데 이걸 이렇게 선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미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퀴벌런트는 당연히 이거와 맞먹는다는 건 당연히 안 좋은 얘기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선호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현상의 증감이라고 할 거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선호가 변했다는 건 더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는 거니까. 증감을 설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게 언사운드에서 딱 느껴지죠. 그지? 그래서 경제학자한테는 그러니까 소득과 가격의 변화가 오히려 뭐를 끼쳤다는 거야? 출생률에 변화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경제학자한테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하는 거고, 심지어 그들의 inherent desire, 그러니까 내재적인 그 욕구가 그냥 똑같다라는 거야. 애에 대한 욕구는 똑같은데 소득이 늘면 우리 애 더 낳을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더 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저기 취업이 늦어지니까 지금 그래서 2030이 결혼이 늦어지죠.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뭐지 20대 때 아이를 낳는 그 여자가 5%, 그 비율 까먹었다. 그러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팍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느낌까지 간 건데, 그래서 경제학자한테는 오히려 뭐라는 거야? 외부적인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생긴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만 보더라도 지금 특히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대학교 때 친구는 지금 저기 고용노동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한 지 한 3년 됐나? 이제 조금 안정적인 거지. 이제 업무도 이제 익숙해졌고. 그러니까 얘는 결혼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건 무슨 문제이겠어요, 결국. 일단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삼성전자 다니셨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이셨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삼성전자 다니는 애도 있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문득 엄마한테 옛날에 아빠 대리 과장 달았을 때 삼성전자에서 얼마 정도 받았어? 이제 내 친구들이 이제 다 대리급 달고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진짜 놀란 게 뭔지 알아? 우리 아빠가 엄마가 얘기한 게 맞으면 한 85년? 6년? 이쯤 입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때 이제 해서 이제 90년대 초 중반쯤에 대를 달았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92년에 태어났고. 근데 그때 받았던 아빠의 월급이 지금의 내 친구들 월급이랑 비슷해. 물론 좀 절대적인 가격에선 올랐는데 그 절대적인 가격을 들어도 별로 안 높아졌다는 게 좀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좀 월급은 막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물가는 막 개 미친 듯이 오르고
막 집값은 집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집을 서울에 사고 싶은데 집에 살 수 있는 서울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살필 밀리는 거지. 엄마한테 아무리 돈을 달라고 해도 뭐 부모님이 9억, 8억 이렇게 있으실 건 아닐 거 아니야. 웬만한 서민 가정층에서 가족에서 지금 서울 집이 막 9억, 10억, 15억 막 이런다는데 미친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될 리야 있나,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구조로 봐야지 이걸 선호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내용이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용이 좀 밋밋하죠. 내용이 좀 밋밋해갖고 이게 좀 순서로 나왔는데 일단 좀 보면 자,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자, 이렇게 쉬운 거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자, understanding은 타동사잖아요. 자, 목적어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whether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 whether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접속사 if로 바꿀 수 있다는 알 거고요. 자, satisfaction gained from consuming one good. 자, 이게 앞에 있는 satisfaction을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 그지? 그 다음에 that은 요거는 지칭 대명사예요. 자, 요거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satisfaction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누구 가리키는지 잘 찾으셔야 돼요. 지칭 대명사는 누굴 지칭하는지 찾아야 된다. 알겠죠? underlying은 근본적인 내재적인 그러니까 요거 밑에서 만약에 찾아서 끌어서 써라라고 하면 inherent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서술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dislikes인데 주어가 단수네. 또 동사가 단수 취급되어 있네. 왜냐면 주어가 explaining behavior 즉 explain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problematic 당연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or instance that to argue가 타동사니까 that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명사절 대신 나온 거고 자 그리고 resulted from 뭐뭐로 비롯되다 result in은 뭐예요? 뭐뭐를 야기하다 그러니까 결과 얘기할 때 쓰는 거야. from은 원인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얘는 결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혼동하지 마시라고 써놨어요. 자, 저 place가 중요한데 잘 보시면 to argue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지금 명사로 쓰여서 주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얘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여러분들 문장을 읽는 걸 혼동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겠지. 이건 문법 포인트가 제법 좀 묵직하죠. 요거는 중요하게 보시고요. 자, unsound는 아까도 봤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뭐 unreasonable 아까 같은 거. 요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unreasonable.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3번은 아마 내신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부스터에서 배웠으니까 자 저기 가정법은 우쿠슈마 속뜻추론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우드랑 이 쿠드는요 다 뭐냐면 가정법 과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속도 추론해야죠. 그러니까 이 출생률에 대한 이 주장 같은 것들 경제학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맘먹을지도 모른다라는 건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가정의 상황을 나타내서 그만큼 선호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드랑 쿠드는 가정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equivalent to 할 때 이 to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명사 와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attributed 하면 이게 뭐뭐의 원인이 되다죠. 저것도 유의어로 나중에 맞춰서 외우시면 되고 affect 영향을 끼치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건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반이어의 존재보다는 이거는 일단 빈칸 추론이나 어휘 문제 같은 거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stays the same. 그러니까 동일하다라는 거잖아. identical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호는 같은데 사회적인 현상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건 선호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에서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Stays the same.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맨 마지막 stays the same 저기를 빈칸 추론으로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빈칸 추론이랑 어휘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법도 있기는 한데 어법이 조금 나라면 이건 차라리 서술형의 어법이랑 어휘를 섞어서 낼 것 같은데 서술형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단 어휘랑 어법만 좀 어휘랑 빈칸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 내용으로는 낼 수는 있긴 한데 임팩트가 좀 떨어져서 이건 아마 내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경제 현상에서
개인의 선호 변화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현상에서 개인의 선호 변화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하고는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요거는 왜냐면 또 이게 좀 어렵거든. 달 중력 있잖아. 달의 중력에 따라서 우리 조수 간만에 차가 발생한다. 간조, 만조 그거 있잖아. 그 내용인데 요거 조금 빡세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지난 학기 기말고사 때 정발고에 대한 시험 문제 기출이었거든. 그래서 요거 실제로 걔네 해설할 때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다음 수업 때 합쳐서 하고요. 일단 지금 다행히 23년 9월이 지금 자료가 없는 거지. 15번이나 16번은 작년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진도를 뺄 수 있어서 요거는 일단 목요일에 무조건 제가 강의를 촬영해 놓을 거고요. 그래서 16번까지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변수 없이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14번까지 빨리 복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네 좀 속전속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쌤, 저 수학이랑 국어 하느라 영어를 못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조금 제가 냉정하고 세게 얘기하면요. 본능의 무능을 그냥 여실없이 드러내는 거야. 지금은 시간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고2는 개빡센 학년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이미 어차피 한 학기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이 수업을 듣는 순간부터 공부 시간을 미친 듯이 많이 늘리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숙제가 안 됐다, 전 과목적으로. 그럼 주무시면 안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워크북 학습이 좀 끝나 있어야 여러분들이 승산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백마고가 전반적으로 너네가 다 학습 현황이 지난 1학기보다 훨씬 좋아. 훨씬 좋기 때문에 조금 나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일단 열심히 계속 문제 좀 푸세요. 알겠죠? 특히 지금 빨리 워크북을 풀어야 제가 이제 연습 문제를 줬을 때 니네가 바로 투입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여기 있는 내용 복습한다고 여기서 지지부진해서 질질 끌고 이러면 너네만 손해야. 빨리 복습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 이해됐지? 자,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15번부터는 다음 수업 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